번째, 분기회로입니다. 분기회로는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 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을 말합니다. 이 분기회로를 사용하는 목적은 고장 발생 시 고장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줄여서 신성한 복귀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분기회로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분기회로의 종류입니다. 분기회로의 종류는 분기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15A 분기회로, 20, 30, 50, 50A를 초과하는 분기회로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15A 분기회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기회로의 분기회로 용량, 즉 분기회로 수와 분기회로의 부하 설비 용량 값을 어떠한 식으로 구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표준 부하 밀도의 바닥 면적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부분 부하 밀도 곱하기 바닥 면적, 그리고 가산 부하 값을 더해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부하 밀도는 내선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부하는 다음 표에 따라 구할 수 있고요. 부분 부하는 역시 다음 표, 그 다음에 가산 부하 또한 다음 표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표준 부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하 종류, 건물 종류 부하 밀도,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등의 표준 부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V/m 제곱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분기회로 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분기회로 수는 사용 전압의 분기회로 전류 분해 부하 산정 용량의 비로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5A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A가 아닌 별도의 부하 용량 값을 줬을 때, 즉 부하 전류 값을 줬을 때는 그 값을 하시면 됩니다. 15 혹은 20 혹은 30, 40, 50 이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이제 전기 기능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15A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5를 그냥 암기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건물을 표준 부하로 적용을 합니다. 분기회로 수를 구하고자 할 때 분기회로 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 분기회로 수 구할 때 분기회로 수는 사용 전압 곱하기 분기회로 용량 분의 부하 설비 용량의 비로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건을 봅니다. 전원 전압 100V, 분기회로 전류가 15A, 분기회로에 80% 전격이 되도록 하며 주거 부분의 가산 부하는 1000V로 한다. 자, 여기서 조금 손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거가 66이 아니라 80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창고, 복도, 계단 이 부분은 66이 아니라 26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부하 설비 용량 값을 구해주시는데 주거 부분, 사무실부터 할까요? 사무실이 면적이 66m 제곱입니다. 66. 그 다음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표준 부하는 30. 주거는 80. 주거는 주택이 되겠죠? 주택의 표준 부하는 30. 그 다음에 창고, 복도, 계단. 이 부분의 표준 부하는 5입니다. 26 곱하기 5. 주거 부분의 가산 부하는 1000. 부하 설비 용량은 계산하시면 5510V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간선의, 즉 전체 전류 값을 구해봅니다.
간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가 되고, 여기서 분기하는 회로가 분기회로죠. 분기회로. 자, 그래서 먼저 전체 전류 값을 구해주시면 사용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용량이 5510입니다. 나눠주시면 55.1A가 나오고, 자, 그리고 분기회로의 80% 전격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기회로 전류가 15A. 이것을 0.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4.56, 즉 80% 전격의 분기 5회로가 되는데, 우리가 배웠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배웠는 형태로 다시 한번 분기 회로 수를 계산하시면, 분기 회로 수, 사용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분기 회로 전류가 15A,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용량이 5510V. 여기에 분기회로에 얼마? 80%가 된다 했으니까 0.8을 곱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4.59가 나옵니다. 즉 15A 분기, 이 부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하셔서 분기 5회로,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고요. 15A 분기 5회로. 그리고 전격의 몇 퍼센트? 전격의 80%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기선의 극성을 표시합니다. 여기 A, B, C, E, N이라 적혀 있는데, A상은 보통 R상을 의미하고, B는 S, C는 T상을 의미합니다. 자, 각각의 선 색깔은 흑적청으로 구분되고, 접지선은 무조건 녹색, 그 다음에 중성선은 N으로 표시하고 흰색 혹은 백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B상의 색선은 무엇이 되겠는가? 적색 되겠죠. 자, 네 번째, 수변전 설비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수전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변전 설비의 용량 산정입니다. 자, 부하 설비 용량 산정은 부하 설비가 모두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시간에 따라서 항상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각 부하마다 추산한 설비 용량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을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결정하고, 여기에 여유분을 고려해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용률을 보도록 합니다. 수용률은 수용 장소에 설비된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말합니다. 자, 전력 소비기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나타내며 보통 1보다 작습니다.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는 그 부하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설비 용량을 말합니다. 해서 최대 수용 전력과 부하 설비 용량 두 개 중에서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값을 선정하자면 이 값을 변압기 용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다른 말로 변압기 용량이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최대 수용 전력은 총 부하 설비 용량, 다른 말로 설비 용량 되겠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계산되며, 이 설비 용량의 단위를 보시면 단위가 보통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역률을 나눠주시면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kVA. kVA를 구할 때는 역률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단순하게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때는 역률을 빼주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수용 설비 용량이 2.2kW, 최대 사용 전력이 0.8일 때 수용률은 얼마냐? 수용률은 부하 설비 용량, 즉 설비 용량이 2.2. 두 개 중에서 당연하게 큰 값이 부하 설비 용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총 부하 설비 용량은 그 설비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설비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2.2분의 최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0.8. 이것을 백분율로 나눈 값이 수용률이 되겠습니다. 답은 36.4. 자, 부등률을 보도록 합니다. 부등률은 다수의 수용가에서 어떤 임의의 시점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 수용가에서의 최대 수용 전력과의 비를 말합니다. 이 다른 정도를 우리는 부등률로 나타내며 보통 1보다 큰 값을 나타내요.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각의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같은 경우는 다수의 수용가가 존재할 때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최대 수용 전력을 말하며, 이 최대 수용 전력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그마를 붙여놓은 이유는 다수의 수용가, 여러 수용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등률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값을 산정을 한다면, 자, 합성 최대 수용 전력과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 중에서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쓰고 있는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값을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률은 얼마냐 했습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이 됐고, 그 다음에 각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각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이 5, 8, 10, 15, 17입니다. 이걸 다 더했는 것을 나눠주시면 1.1이란 값이 지금 조건의 부등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하율을 봅니다. 임의의 수용가에서 공급 설비 용량에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부하율이 높을수록 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의 비로 구할 수 있고, 평균 전력은 사용 시간 분의 전력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 40kW인 수용가에서 1일 소비 전력이 800kWh. 자, kWh이기 때문에 이게 전력량이 되겠죠. 전력량. 1일 부하율은 얼마냐?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지금 여기 공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이 40kW입니다. 40.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 사용 시간분의 전력량입니다. 사용 시간이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일 24시간 되겠죠. 24분의 전력량이 800kWh. 자,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전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4분의 800, 이것을 백분율로 쓰시면 83.33%가 1일 부하율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죠. 자, 변압기 용량 산정입니다. 변압기 용량 산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부등률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용률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의 공식은 부등률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이 변압기 용량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됐죠. 부등률에서 변압기 용량에 기준되는 값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동일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값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분자에 들어갈 요 의미는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용률에서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은 다시 쓰면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여기 총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시그마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여유율을 곱해 주시면 부등률을 기준으로 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용량은 여기다가 역률 값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단위가 킬로와트로 물을 때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필요가 없지만 단위가 kVA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역률 값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어느 빌딩의 부하 설비 용량이 4500kW, 부하 용률이 85%, 수용률이 55%입니다. 수용률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 부하 설비 용량과 최대 수용 전력 둘 중에서 이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한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하 설비 용량 값은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설비 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선정을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것까지 모두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것 중에 최대로 쓰는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 값을 결정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값을 최대 수용 전력, 즉 단위를 킬로와트로 물을 때는 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에 변압기 용량이라고 묻고 단위를 kVA라고 물을 때는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역률 값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위가 다 kVA라고 바꿔져 있죠. 그래서 설비 용량 4500, 그 다음에 수용률 55%, 4500 곱하기 0.55, 그 다음에 부하 역률 85%, 0.85, 이것을 나눠주시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변압기 용량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묻는 게 킬로와트를 묻느냐 kVA로 묻느냐입니다. kVA로 물을 때는 역률 값을 반드시 나눠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변압기 용량을 물을 때 수용률을 기준으로 묻느냐 혹은 위의 것처럼 부등률을 기준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또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